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는 F1의 2026 회계연도 1분기 주주 서한이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자료죠. 이걸 통해서 F1의 최근 실적, 또 성장 전략, 그리고 그들 사업 방식이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의 목표는 이 자료의 핵심 정보, 또 숨겨진 의미까지 청취자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명쾌하게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시작부터 정말 강렬합니다. F1이 2026 회계연도를 기록적인 성장과 수익성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보통 쇼핑 이벤트가 적어서 거래량이 좀 주춤하는 분기잖아요. 그렇죠. 비수기죠. 근데 이때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는 게 이게 그냥 우연은 아니겠죠? 네, 그럴 리가요. 서한에서도 나오지만 이건 꾸준한 노력, 또 전력 실행의 결과로 봐야 합니다. 특히 쇼핑 비수기에 GMV 최고 기록을 세웠다는 건 F1 플랫폼 파워나 소비자 기반이 그만큼 탄탄해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아,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 쌓아온 결과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몇 분기 동안 계속 보여줬던 그런 내공이 발휘된 거죠.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더 놀라운데요. 총 상품 거래량 GMV죠. 이게 10억 8천만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42%나 늘었습니다. 42%요? 엄청나네요. 네, 역대 최고치입니다. 매출 역시 9억 3,300만 달러로 34% 증가했고요. 네, 그런데 단순히 덩치만 커진 게 아니에요. 수익성 지표들이 훨씬 인상적입니다. 아, 수익성이요? 네, 거래 비용을 뺀 매출, RLTC라고 하죠. 이게 4억 5,500만 달러로 무려 60%나 급증했어요. 60%요? 와, 이건 F1이 번에서 실제로 벌어들이는 이익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정말 그렇네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순이익입니다. 8,100만 달러 순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네, 드디어 흑자 전환.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억 8,100만 달러나 개선된 수치입니다. 와, 개선폭이 상당하네요. 네, 이익률 개선도 상당해요. 조정 영업이익률은 매출 대비 28%로 10%포인트 올랐고 일반 영업이익률도 7%로 26%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이 숙자들은 F1 사업 모델이 이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효율화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한에 보면 사이클 선수 그랭 루몽드의 유명한 말 있잖아요. 더 쉬워지는 게 아니라 더 빨라지는 것이다. 아, 네네. 이걸 인용하면서 성장에 안주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데 근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요? 네, F1은 자신들의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 덕분에 규모가 커질수록 사업의 어떤 면은 실제로 더 쉬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은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데 쉬워진다니 흥미로운데요? 그쵸. 이게 바로 F1의 핵심 경쟁력이랑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아, 그 부분. F1이 스스로를 그냥 결제 회사가 아니라 메시지 라우터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고 어떻게 쉬워지는 효과로 이어지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기존의 신용카드 같은 결제 시스템은 거래 승인 요청하고 결과 주고받고 이게 전부잖아요. 금액, 가맹점 정보 정도죠. 그렇죠. 단순 정보만 오가죠. 근데 Affirm은 거래가 일어날 때 훨씬 더 풍부한 정보, 이걸 정보가 풍부한 메시지라고 부르는데 이걸 처리합니다. 정보가 풍부한 메시지요?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또 어떤 조건으로 사는지, 그리고 그 거래에 숨어있는 신용 위험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 이런 상세한 데이터가 다 오고 가는 거죠. 아, 그냥 돈만 오가는 게 아니라 정보가 같이 움직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Affirm은 처음부터 이 데이터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설계됐어요. 거래마다 쌓이는 이 풍부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Affirm의 핵심 모델들을 계속 개선하는 데 쓰입니다. 모델 개선이요? 네. 예를 들어서 신용평가나 사기 방지 모델은 더 정교해지고 또 어댑트 AI라는 모델은 판매 전환율을 높이려고 개인한테 맞는 최적의 할부 조건이나 인센티브를 제안하고요. 그리고 부스트 AI라는 건 판매자가 자기 목표에 맞는 최적의 어플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돕는 그런 모델들이죠. 오, 모델들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데이터는 다른 금융기관들은 접근할 수 없는 어플만의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펌 거래에서만 나오는 데이터니까요. 네. 이걸로 모델을 계속 개선하니까 신용 승인율은 높이면서도 부실 위험은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소비자가 어펌을 쓰게 되고 이게 판매자한테는 더 큰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다 주고요. 아, 선순환 구조네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판매자가 어펌을 이제 필수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게 되고 이건 다시 더 많은 데이터 확보로 이어져서 전체 네트워크의 가치와 효율성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이는 거죠. 이게 바로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단순히 처리량만 느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더 똑똑해지고 효율적이 된다. 어쩌면 정말 쉬워지는 측면이 생기는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실제로 보니까 설립 이후 한 15년 동안 거의 60억 건의 실시간 모델 결정을 처리했고 데이터 규모가 약 6페타바이트에 달한다고 하네요. 6페타바이트요? 어마어마하죠. 데이터 자산의 성장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주장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애퍼문이 강력한 데이터만큼이나 신뢰라는 가치를 또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맞아요. 신뢰. 라틴어 트리데레, 믿다, 신뢰하다, 여기서 크레딧, 신용이라는 말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요. 데이터 기반 결정도 결국은 신뢰가 바탕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분기에만 약 4천만 건의 신용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이 소비자가 약속대로 갚을 것이다라는 애펌의 신뢰에 기반한 행동이죠. 그렇죠. 일단 믿고 거래를 승인하는 거니까요. 근데 서한에서는 이게 신뢰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절반이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뭔가요? 바로 소비자와 파트너들이 애펌을 신뢰하는 결정들입니다.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 애펌을 믿는 거예요? 네, 소비자는 자기 개인정보나 은행계좌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거다, 또 숨겨진 수수료 없이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애펌을 믿어야 하고요. 판매 파트너들은 자기들 마진 일부와 고객 데이터를 공유하는 대신에 애펌이 약속한 대로 매출 늘려주고 전환율 높여주고 또 브랜드 이미지에 맞는 좋은 고객 경험을 제공할 거다, 이걸 신뢰해야 하죠. 그렇죠. 파트너 입장에서도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펌에 돈을 대주는 자본 파트너들. 이들은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보고 그리고 예측 가능한 수준의 안정적인 신용 성과를 기대하면서 신뢰하는 거고요. 아, 정말 여러 방향의 신뢰가 얽혀 있군요. 네, 어펌은 이 신뢰를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핵심 비즈니스 자산으로 여기고 있어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정직하고 투명하게 행동해서 이 신뢰를 계속 쌓아가겠다, 이렇게 다짐하는데요. 특히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그것도 돈과 데이터를 다루는 곳에서 신뢰는 한 번 잃으면 회복이 극도로 어렵잖아요. 맞아요. 정말 치명적이죠. 그래서 어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 신뢰 자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과 신뢰라는 가치 잘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펌의 성장을 이끄는 동력들을 좀 살펴볼까요? 여러 파트너십이나 상품 성과가 눈에 띄던데요. 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애마존과의 관계죠. 아, 애마존이요? 미국 내 파트너십을 2031년 1월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5년 연장이면 상당히 긴데요. 그렇죠. 어펌에게 애마존을 엄청난 거래량을 주는 핵심 파트너니까요. 이 장기 계약 연장은 미래 성장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펌 카드. 이야, 이것도 정말 무서운 성장세네요. 네, 카드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카드에서 나온 GMV가 14억 달러. 작년 동기 대비 135%나 증가했어요. 135%요? 2배 이상 늘었네요. 네. 활성 카드 사용자 수도 280만 명으로 지난 분기보다 50만 명이나 늘었고요. 전체 활성 소비자 중에 카드 사용 비율도 약 12%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매장 내 카드 사용 GMV가 170% 증가했다는 거예요. 오프라인 사용이요? 네, 이건 어펌이 온라인을 넘어서 이제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서도 빠르게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서한에서 현금 흐름 기반 신용평가, 이걸 카드에 적용하는 초기 실험이 성공적이었다, 이런 언급이 있는데요. 현금 흐름 기반 신용평가요? 그건 뭔가요? 이건 단순히 과거 신용 기록이나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실제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같은 말 그대로 현금 흐름 데이터를 분석해서 상환 능력을 더 정확하게 평가하려는 시도입니다. 아, 실제 돈 흐름을 본다. 그렇죠. 어펌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카드 상품에 접목해서 승인율은 높이면서도 리스크는 관리하려는 전략인 거죠. 똑똑한 접근이네요. 글로벌 확장 소식도 있던데요. 쇼피파이 파트너십을 영국으로 확대했다고요? 네, 영국에서도 이제 쇼페이 할부 서비스를 통해 어펌을 쓸 수 있게 됐고 어펌 앱도 출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서비스 타이튼이나 와가로 같은 새로운 분야 플랫폼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에이스 하드웨어 매장 내 서비스도 시작했고요. 네, 이런 개별 파트너십도 중요하지만 더 넓은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더 큰 움직임도 보입니다. 바로 월드페이 포 플랫폼즈와의 계약인데요. 월드페이요? 네, 이걸 통해서 월드페이를 쓰는 1000개 이상의 ISV,
그러니까 독립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고객들에게 어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어요. ISV? 특정 산업 분야 소프트웨어 제공하는 회사들이죠. 맞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 자동차 수리점, 법률사무소 이런 곳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들인데 이들과의 연동은 기존의 할부 결제가 잘 안 되던 소위 롱테일 시장에 수많은 중소 판매자들에게 어펌을 쉽게 도입할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판매자와 일일이 계약하는 거 말고 그 산업 소프트웨어나 결제 시스템에 어펌을 그냥 얹어서 더 효율적으로 판매자망을 넓히려는 전략이군요. 정확합니다. ISB뿐만 아니라 지갑, 월렛이나 PSP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파트너십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거 없이 기존 시스템 통해서 어펌을 쉽게 추가할 수 있고 소비자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떤 플랫폼이든 일관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나요? 네, ISB를 통한 GMV는 전년 대비 68% 성장했고 약 2만 개의 활성 판매자를 확보했습니다. 지갑 파트너십은 지난 12개월간 60억 달러 이상의 GMV를 또 상위 5개 PSP 파트너는 5만 개 이상 판매자에서 40억 달러 이상의 GMV를 창출했다고 하니까요. 와, 이 유통 채널 전략이 어펌 성장에 정말 중요하군요.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0% 무이자 할공, 이 상품의 인기도 대단하네요. 관련 GMV가 64% 증가했고 특히 월별 상황 방식 무이자 할부 GMV는 74%나 급증했습니다. 0% APR 인기가 식질 않네요. 현재 4만 곳 이상 판매자가 이 0% 옵션을 제공하는데 놀라운 점은 이 GMV의 약 95%는 판매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입니다. 카드에서도 0% APR GMV가 158%나 늘었고요. 이 95%라는 숫자가 정말 중요한 걸 보여줍니다. 어떤 점이죠? 판매자들이 그냥 소비자들이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공하는 게 아니라 어펌의 0% APR 상품이 실질적으로 고객을 끌어들이고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강력한 마케팅 도구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그 비용을 내는 거죠. 판매자들도 그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어펌이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서 판매자에게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장 가치를 주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게 바로 어펌의 강력한 협상력과 경쟁 우의 원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확실히 판매자들의 지지가 강력하다는 증거네요. 이런 성장 동력 덕분에 소비자랑 판매자 기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활성 소비자 수가 2,410만 명, 전년 대비 24% 증가했는데 이게 무려 7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성장률이 계속 가속된다는 건 대단한 거죠. 활성 판매자 수도 41만 9천 곳으로 30% 증가했고 이것도 성장률이 빨라지고 있어요. 아마 앞서 얘기한 ISV나 지갑 파트너십이 크게 기여한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카테고리별로 봐도 스포츠용품, 아웃도어 빼고는 모든 분야에서 성장이 나타났고요. 특히 서비스 분야, 예를 들면 집수리나 의료, 그리고 여행 티켓팅 분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정 분야 편중 없이 고르게 성장하는군요. 네, 패션 뷰티 분야도 최근 3년 중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니까 어플의 활용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좋은 소식들이 가득한데 그래도 어펌은 신용관리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네요. 서한에서도 신용관리는 항상 우리의 최우선 과제, 잡 1이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아무리 성장세에 도와도 결국 대출 사업의 본질은 리스크 관리니까요. 어펌은 현재 신용 성과가 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사업의 근간임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성장에만 취하지 않겠다는 거군요. 네, 빠른 성장 속도에서도 내실을 다지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확장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는 메시지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펌의 2026년 1분기 주주 서한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약하자면 기록적인 성장과 뚜렷한 수익성 개선, 그리고 그 배경에는 메시지 라우터로서의 독특한 접근 방식과 강력한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가 있다. 그리고 신뢰라는 자산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 맞아요. 신뢰. 이것도 확인했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아마존과의 장기 계약 연장,
또 어펌 카드의 폭발적인 성장세, 그리고 ISV, 지갑 PSP 같은 다양한 유통 채널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이런 걸 통해서 미래 성장에 위한 발판도 착실하게 다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그 롱테일 시장 공략이랑 판매자 온보딩 전략, 이게 앞으로 성장에 중요해 보이네요. 네,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롭게도 어펌 CEO가 서한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어펌 네트워크에서 앞으로 또 어떤 종류의 메시지를 라우팅할 수 있을까? 아, 그 질문이 있었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어펌이 현재 할부 결제 서비스를 넘어서 그동안 쌓아온 방대한 데이터와 강력한 네트워크, 그리고 파트너 및 소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어떤 새로운 금융 서비스나 혹은 전혀 다른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히 결제 회사를 넘어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겠죠? 이 질문에 대해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펌의 이 강력한 정보 라우팅 능력이 앞으로 금융의 미래 혹은 그 이상의 영역에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잠시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 분석이 어펌이라는 기업을 이해하는 데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